당신은 오늘도 심장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심장은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매일 먹는 몇 가지 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숨이 잠깐 막히거나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더 힘들어지거나 밤에 잘 때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합니다. 이 신호들은 사실 지금 당신의 심장은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가장 자주 발견한 심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놀랍게도 누구나 매일 먹는 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60대 이후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심장을 막는 원인의 70%가 일상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기름진 것 많이 안 먹는데 왜 혈관이 막히지? 약을 먹고 있는데 왜 또 올라가지? 검진할 땐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쓰러지지? 이 모든 질문의 공통 답은 하나입니다. 음식 타이밍과 반복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병원에서 수천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갑자기 쓰러진 줄 압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심장마비의 90% 이상이 오랫동안 반복된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하트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을 막는 주요 원인의 72%가 음식입니다. 콜레스테롤보다 운동 부족보다 유전보다 더 강력한 요인입니다. 진료실 문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들어오시는 시니어 환자분들. 저는 그분들의 얼굴만 봐도 심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느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왼쪽 어깨가 당긴다. 숨이 턱 막힌다. 밤에 자다가 벌떡 깬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절반 이상이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김모님은 68세입니다. 평소 운동 열심히 하고 술과 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응급실로 실려왔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모님은 말합니다. 나는 심장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김모님은 대답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한국 음식이요. 하지만 제가 식습관을 분석하니 심장을 막는 음식 3가지를 매일, 그것도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박모님은 74세입니다. 고혈압 약 먹고 당뇨 조절도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방세동이 발생했죠. 원인이 뭘까요? 약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아침 식사와 간식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 안에 기름이 하루에 한 방울씩만 들어가도 1년, 5년, 10년 뒤엔 뚫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습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한 번 먹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시간대와 순서가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심장을 막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공복에 빵과 과자류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는 빵은 기름 덩어리와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심장 타격이 3배 증가합니다. 혈관이 가장 약한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입니다.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오르는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이때 식빵, 크림빵, 쿠키, 과자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 혈관 내벽에 기름이 달라붙어 심장을 조용히 막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빵 1개, 과자 몇 개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심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혈관 벽에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빵과 과자는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심장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심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는 튀김류를 늦은 저녁에 먹는 것입니다. 닭강정, 돈가스, 탕수육, 심지어 에어프라이기 튀김도 위험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먹으면 심장 위험이 무려 4배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해독되지 못한 채 직접 혈관 속을 흘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야식으로 치킨을 드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심장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은 하루 종일 일한 상태라 지쳐 있습니다. 이때 튀김류가 들어오면 간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튀김 기름은 혈액 속으로 그대로 흡수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온몸에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2배, 3배 힘을 씁니다. 밤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수면 중에도 심장은 과부하 상태로 일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심부전 부정맥으로 이어집니다. 에어프라이기로 만든 튀김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기도 고온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의 지방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오히려 일반 튀김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같은 튀김이라도 점심에 먹으면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어느 정도 분해됩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먹으면 그대로 혈관에 쌓입니다. 셋째는 국과 찌개류에 숨은 나트륨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가장 치명적 심장적입니다. 라면, 국물, 된장국, 김치찌개, 순댓국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의 농도가 걸쭉해지고 심장은 2배 힘으로 피를 밀어야 합니다. 결과는 심부전, 부정맥,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인은 국물 문화에 익숙합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은 기본입니다. 찌개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국물 한 그릇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약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김치찌개는 2500mg입니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면 3000mg이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국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많아지면 혈액 속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관 압력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비대해집니다. 심장이 커진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심장이 커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피를 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심장은 지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점심에는 무엇을 드셨나요? 저녁에는 무엇을 드실 예정인가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음식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만약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더 먹는 게 해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음식 순서와 시간만 바꿔도 심장 부담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은 무조건 단백질 중심으로 드세요. 삶은 계란 1개, 두부 100g, 요거트 또는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막아줍니다.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삶은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화가 잘 됩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빵이 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후에는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오후에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일어납니다. 둘째 튀김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만 드세요. 이 시간대는 소화효소가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간 기능도 최고조입니다. 튀김을 먹더라도 이 시간에 먹으면 체내에서 제대로 분해되고 처리됩니다. 물론 튀김을 아예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먹는 시간이라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식이 있거나 외식을 하게 되면 튀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드세요. 대신 저녁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튀김을 먹었다면 그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샐러드나 과일로 저녁을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무거운 식사를 했다면 나머지 식사는 가볍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장을 지키는 균형입니다. 셋째, 국과 찌개는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국물에 모든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만 먹어도 충분히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물 없이 먹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국물이 짜게 느껴집니다. 미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으로 줍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부종도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일이 없어집니다. 다리가 붓는 것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가 국물만 남겼을 뿐인데 일어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국물을 적게 끓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더기 위주로 끓이고 국물은 최소한만 넣으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싱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일만 지나면 모두 적응합니다.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 전에 물 300ml를 드세요. 물 한 잔이면 됩니다. 혈액 농도를 희석해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물은 만병통치약입니다. 특히 심장 건강에는 물이 필수입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심장이 펌프질하기 쉬워집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합니다. 뇌졸중 위험도 줄어듭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깁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은 변비도 없습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1리터는 마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녁 마지막 식사는 6시 30분 이전에 마치세요. 이 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만 드세요. 심장이 밤에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 소화 활동이 없으면 심장 박동수가 안정됩니다. 혈압도 내려갑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심장이 제대로 쉬었다는 증거입니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6시 30분에 저녁을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7시 30분 전에는 마치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을 많이 먹는 습관은 심장뿐 아니라 전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녁을 줄이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식사 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 음식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는 심장에게 금식 시간입니다. 배가 고프다면 물을 드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이면 허기가 가라앉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식을 먹어야 잠이 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일 뿐입니다. 2주일만 참으면 그 습관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야식을 먹지 않았을 때 더 잘 자게 됩니다. 둘째, 튀김과 탄산음료 조합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조합은 심장에게 최악입니다. 튀김의 기름과 탄산음료의 당분이 만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관이 즉시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치킨과 콜라 조합은 심장킬러입니다. 치킨을 드신다면 물과 함께 드세요. 탄산음료 대신 레몬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셋째, 라면, 국물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라면 한 개의 나트륨은 2000mg입니다. 국물까지 마시면 3000mg이 넘습니다. 이것은 하루반치 나트륨입니다. 라면을 드셔야 한다면 면만 건져 드세요. 국물은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심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너지 비법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매일 10분 걷기와 물 1.5리터 마시기와 오후 햇빛 10분 쬐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심장 회복력이 2배 올라갑니다. 10분 걷기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 하루 3번만 걸어도 30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물 1.5리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침, 저녁 식사 전 이렇게 나눠 마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심장이 일하기 편해집니다. 오후 햇빛 10분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D는 심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햇빛이 가장 좋습니다. 얼굴과 팔을 햇빛에 노출시키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10분 걷기와 물 마시기와 햇빛 쬐기만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모님은 72세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습관 변화와 함께 이 세 가지 시너지 비법을 권했습니다. 최모님은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최모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였습니다. 체중도 5kg 감량하셨습니다. 최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여러분도 최모님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심장은 노력에 반응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심장은 다시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와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호흡을 고르세요.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장실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있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물도 많이 드세요.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식사 직후 눕면 소화가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당도 올립니다. 심장 박동수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복식 호흡을 하세요. 배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5번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됩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을 어둡게 하세요. 조용하게 하세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만은 심장의 큰 적입니다. 체중이 10kg 증가하면 심장은 그만큼 더 일해야 합니다. 혈관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한 달에 2kg 정도 감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빼야 합니다.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세요. 근육과 혈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추운 날씨에 갑자기 운동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심장 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심하게 차면 즉시 멈추세요. 쉬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하면서 운동하세요. 정기 검진도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심전도 검사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더욱 철저히 관리하세요. 약을 꾸준히 드세요.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은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약을 먹으면서 식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한 개비도 위험합니다. 금연은 심장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 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줍니다. 술도 줄이세요. 적당량의 술은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당량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한 번에 소주 한 병 이상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불안감도 생깁니다.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피하세요. 카페인과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가족력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 질환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0대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변화에도 주의하세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목을 보호하세요. 목에는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목이 추우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에 조심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감정 조절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심장 박동수도 증가합니다.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은 심장을 아프게 합니다. 가족, 친구와 자주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심장약입니다. 웃을 때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취미생활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등산, 낚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남을 돕는 일은 본인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산책도 자주 하게 됩니다. 운동량이 늘어납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레르기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공원을 산책하세요. 숲을 거니르세요. 바다를 보세요. 자연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심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클래식 음악이 특히 좋습니다. 느린 템포의 음악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잠들기 전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향기요법도 효과적입니다. 라벤더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침실에 라벤더 향을 두세요. 목욕할 때 라벤더 오일을 넣으세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다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발 마사지도 추천합니다. 발바닥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발을 마사지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발을 주물러 주세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심장을 압박합니다. 가슴을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서 있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세요. 바른 자세는 호흡을 편하게 합니다. 심장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다리를 자주 움직이세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아침빵을 끊으세요. 대신 계란을 드세요. 둘째, 국물을 절대 먹지 마세요. 건더기만 드세요. 셋째, 튀김은 점심에만 드세요. 저녁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넷째, 저녁 6시 30분 이후에는 금식하세요. 다섯째, 물 1.5리터를 마시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피로가 덜합니다. 잠을 잘 잡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쉬고 싶어 합니다.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1년이면 3,650만 번입니다. 70년이면 25억 번입니다. 이렇게 평생 일하는 심장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음식을 주고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심장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못합니다. 그저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어깨가 당기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심장의 목소리에 반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첫 번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심장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을 끊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7가지와 골든타임 7분 안에 해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